안녕하세요. 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국민대회를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른바 집회, 시위, 결사, 예배와 코로나의 확산의 인과관계, 그거 사실은 잘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전혀 아닙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인과관계를 빌미로 해가지고 집회, 시위, 결사, 예배를 금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독감 백신하고 30여 명 이상 나온 사망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확산의 어떤 인과관계보다는 독감 백신과 사망자의 30여 명 나온 사망자의 인과관계가 훨씬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질본이라고 하는 집단은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독감 백신 그냥 맞아라 그럽니다. 죽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기저질환이 있니 없니. 근데 여러분, 독감 백신은 기저질환이 심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파쇼적 폭압과 그리고 잠시 어떤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대회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잠시 우리가 후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건물은 5층 건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고층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2층 건물일 수도 있고 지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보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민주공화국도 그런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신뢰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냐? 공직자는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신뢰들. 국가는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들, 그런 수많은 신뢰들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고층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이요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이 서물서물 녹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추미애와 민주당, 문재인과 대깨문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의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법과 정치 교과서가 있습니다. 금성출판사과도 있고 천재교육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가 민주정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정치에 대한, 민주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의 어떤 혼란, 만인의 투쟁 상황이라고 하는 무정부적 상태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외적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자연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느냐? 첫째, 민주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전제군주입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주정치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른바 우중과 폭민이라고 하는 대중의 독재를 두려워합니다. 전제군주의 독재뿐만 아니라 대중의 독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과 윤리에 대한 윤리의 한계, 인간의 속성, 양면성에 대한 통찰의 근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으로 이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뭐냐? 입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민주제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행정부는 군주제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합니다. 일사분란한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건 기본적으로 엘리트의 지성과 양심에 대한 신뢰의 근거에 있습니다. 대중의 폭민화할 수도 있고 우중화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력을 나누고 그 권력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출된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합니다. 이 말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또 들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모리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사법이라는 게 뭐냐? 입법은 말 그대로 법률과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행정은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 필요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지 이거를 역시 감시하고 규명을 하고 필요하면은 처벌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기능입니다. 사법기능은 뭐냐? 기본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예산행위든 정책행위든 지시명령이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죄와 벌의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기능입니다. 여러분, 사법기능은 법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도 합니다. 선관위도 하고 금융위원회도 하고 공정위도 하고 감사원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법기능은 나라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옥권 분립입니다.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거기다가 감찰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뽑을 때는 고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사원이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박명린 교수는 이러한 준사법기관들, 그러니까 검찰, 금융위, 공정위, 감사원 등을 아예 그냥 제4부 감독부로 뽑아가지고 견제와 감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어떤 헌법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한국은 감사원은 이거는 국회 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런 분분한 주장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사법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사법권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권 분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속성상, 권력의 속성상 이거는 입법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는 전제 군주제, 군주제의 원리입니다. 사법부는 또는 사법기관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귀족제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엘리트의 지성과 양심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은 그 누구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감히 터치하지 못한, 아니 김대중도 노무현도 앞장서서 주장했던 원리입니다. 이게 선출된 권력의 행정부 소속이라 그래가지고 선출된 권력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최소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미애의 얘기는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개무시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검찰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주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중화 폭민화한 대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우중화 폭민화한 대중의 핵심에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권력과 대깨문이 지금 현재 융합돼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또는 사법권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건 중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제 첫 번째 전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내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검찰과 관련해서는. 물론 검찰을 비롯한 엘리트들도 역시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지역 이기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나 또는 검찰에 대한 배시 문제 같은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또는 엘리트들의 어떤 지역 이기주의 또는 어떤 개인 이기주의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거는 훨씬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주된 문제는 권력과 폭민화 우중화한 대중이 검찰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관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겠다고 나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법과 정치라는 어떤 교과서, 우리 이른바 86세대나 추미애 문재인이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제대로 그런 교과서도 없었고요.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 뒤에 법과 정치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도입됐는데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법과 정치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이 순전히 어떤 퀴즈 문제,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 풀기를 위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가 뭔지, 그 어떤 배경이 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일체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전제군주 외에도 우중화, 폭민화한 대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와 프랑스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일찍이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나라들의 경험을, 민주주의 경험을 천착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고등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또는 사법시험에서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는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것, 제대로 깨닫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녹아내리는데 적지 않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미애와 문재인한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아니, 불떴는 소기의 경을 읽는 게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의 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들은 지금 도대체 가르쳐가지고는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수준의 어떤 머리에다가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은 소대가리는 제사상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축제 현장에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를 끌어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대중이, 지도자도 현능해야 되지만 대중 역시 현능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 원리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인간의 속성에 대한 냉철한 어떤 통찰, 그 통찰을 갖다가 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능한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대중들이 손을 잡고 민주공화국을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 최대 장애물은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와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앞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